안녕하세요. 스토리양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유의 명절인 추석날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가족과 함께 똥창 저 맨발로 걸어라 에서 인류 건강 최초의 발제 맨발 걷기. 그래서 3. 맨발 걷기는 건강 세상의 꿈과 이데아를 쫓는 길. 저자는 어린 시절 스스로 졸라 시골의 조 부모님 밑으로 가서 자랐다고 썼더니 글을 읽은 다른 한 분이 왜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살아가고 싶으셨을까요? 대부분 부모 곁을 떠나기 두려운 나이인데요 하고 물었다. 이에 잠시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과정은 저자의 평생을 꿰뚫고 있는 꿈과 이데아를 찾아가는 구원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66년 전 부산에 살던 저자의 부모님과 어린 형제들은 반 트럭의 뒷칸에 앉아 조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지리산 밑 함량으로 올라갔다. 조 부모님의 회감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저자는 3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친의 무릎에 안겨가고 있었다. 그런데 차가 진주 근처 산골을 돌아다닐 때 찻길 양쪽에 붉은 진달래 꽃들이 만개한 붉은 산등성들이 나타나고 마침 그때 진달래 꽃을 한 아름 꺾어 안고 그 산등성이를 내려오고 있던 작은 소녀의 모습이 어머니 무릎에 안겨있던 저자의 어린 눈에 번쩍 들어왔다. 그때 그 진달래 꽃밭 속 진달래를 한 아름 아는 작은 소녀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그 장면이 3살짜리 저자의 눈과 내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저자가 태어나서 처음 갖는 이데아의 한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저자가 6살 되던 때 고향의 일가 친척 아저씨 한 분이 저자가 살던 부산집을 방문하셨다. 바로 그때 3년 전 어머니 무릎에 안겨 보았던 붉은 진달래 꽃을 한 아름 아는 그 작은 소녀와 붉은 진달래 꽃들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저자는 즉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아저씨를 따라 함량으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린 저자의 마음에 그 소녀를 그 붉은 진달래 꽃이라는 이데아를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무작정 따라 나섰다. 그리고 그날 밤 다른 친척집에서 유숙하는 아저씨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일이면 함량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어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다시 달려오셔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끈질기게 종용하셨지만 그를 끝내 거절하고 다음날 그 아저씨를 따라 함량으로 호련 따라 나섰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그로부터 5년간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시골 생활을 하게 된 계기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골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각종 삶의 아련한 모습들이 저자의 삶의 근저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어쩌면 어린 나이에 도시 생활을 했더라면 가지기 어려웠을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삶의 방식의 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동시에 붉은 진달래꽃을 한 아름 아는 그 소녀는 바로 저자가 쫓고 추구하는 이데아의 한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한번 옳다고 판단하는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삶의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 이후 저자의 삶과 사회생활에서 두 가지의 큰 꿈이 저자가 추구하는 진달래를 한 아름 든 소녀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그 첫 번째는 금융인으로서 세계 시장을 정복한다는 그런 꿈이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헝가리로 폴란드로 유럽의 대평원을 말 달리며 곳곳에 적은 규모이지만 금융의 성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우리의 태극기를 휘날리게 되었다. 하지만 귀국 후 우리나라 금융 회사의 세계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꿈에서 타의에 의한 좌절의 쓴맛을 보게 되었다. 저자가 꾸는 꿈이 다른 이들의 사적 야망의 덫에 걸려 그를 넘지 못하는 커다란 시련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위 첫 번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야 하던 시련의 과정에 제2의 새로운 꿈이
잉태되고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 세상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꿈이다. 바로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과 맨발 걷기 시민 운동본부의 꿈이기도 하다. 그것은 저자만의 꿈이 아니라 회원 및 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꾸어가는 꿈이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맨발 걷기를 통하여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이자 간절한 소망인 것이다. 우리는 그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지난 5년 맨발로 걸은 회원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치유의 증언들이 그를 증거하고 있고 또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천 년간 이루지 못했던 질병의 고통 없이 무병장수하는 인류의 꿈이 마침내 땅, 흙과의 지압 및 접지를 통한 맨발 걷기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열어 보이고 있다. 바로 맨발 걷기를 통한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 세상 구축의 꿈이다. 궁극의 우리의 맨발 걷기는 앞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한 전에 없던 새로운 건강 증진법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지난 수천 년 인류의 건강 증진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리라는 믿음이다. 결국 지난 60여 년 전 저자의 꿈과 이데아가 이제 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꾸는 더 큰 꿈으로 다져지며 확산되며 맨발 걷기를 통한 인류의 진정한 건강 증진법으로 또 맨발 걷기 혁명으로 자리매김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믿는다. 4. 고정관념을 벗어던지면 혁명이 시작된다. 저자는 얼마 전 놀랍게도 자신의 무서운 고정관념을 깨달았다. 3개월 동안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한 덕에 바지 허리가 헐렁해졌고 혁대를 끝까지 채워도 바지가 흘러내릴 참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그 혁대에 구멍을 뚫는 집을 찾아갈 틈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백화점에 들른 길에 옷가게에서 구멍을 뚫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가게 주인이 구멍을 뚫는 대신에 혁대 버클 쪽을 풀어 가죽 끝을 조금 자르고 다시 끼워 넣으면 쉽게 해결되는데요 라며 즉각 그것을 잘라 주었다. 저자는 그 단순한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다니 무조건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어디서 나왔지 하며 스스로 놀라고 말았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착각 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잘못 생각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어쩌면 지식일수록 자신의 틀에 박힌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아닐까.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더 큰 만큼 그것이 아집이 되어 웬만해서는 아무리 주위에서 권하여도 그를 도저히 바꾸기 어렵게 되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신는 이유도 이 때문은 아닐까. 맨발로 걸으면 위험하다 등 고정관념이 평생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들은 부도체인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어왔고 그 결과로 어느 날 속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게 되거나 근골격계가 뒤틀려서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등 인간이 창조된 태초 이후 불과 수백 년 전까지 없던 현대 문명병들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라 권하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저 지저분한 길을 맨발로 걸어서 되는가, 병군에 감염되지 않는가 등의 돌이킬 수 없는 고정관념과 돌이키기 어려운 착각에 사로잡혀 살고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나면 맨발로 걷는 가장 단순한 용이하고 무해한 일체 무비용의 새로운 건강의 세상의 길이 열린다. 즉 현대의 마지막 칸을 더 당겨서 한 구멍을 더 뚫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혁대의 끝부분인 버클 쪽을
그만큼 잘라내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저자가 오늘에서야 깨닫게 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만나는 삶마다 맨발로 걸으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 사람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면서 맨발로 걸을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타행과 우분토 정신, 즉 나 자신 뿐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의 실천이기도 하지만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그 단순한 고정관념과 착각을 깨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다른 고정관념들도 많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은퇴한 한 암 전문의 친구를 만났다. 그는 보기에도 준수한 얼굴에 믿음직한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틀을 다 갖추고 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잠시 이야기했다. 자네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평생을 보냈고 이제 은퇴하셨으니 마음을 여시고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게. 최근에 우리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통해서 많은 회원이 다른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된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그 치유의 근거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발견된 접지 이론에 따라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접지하면 몸속의 활성산소들이 중화되고 소멸된다는 사실의 확인이야. 그래서 암의 원인을 제공하는 활성산소가 신발을 벗고 접지하게 되면 중화되고 소멸되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 회원들이 암이 치유되고 있다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음으로써 활성산소를 매일매일 소멸시키도록 권하고 있어. 그리하면 암 환자가 치유되고 암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암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예방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길 권하고 있는 것이지. 그랬더니 그 인자한 모습의 의사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한 예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이야기하는가?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 과학적인 입증이 되어야 그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네. 그리고 암의 치유는 반드시 정확한 처방에 따라 정확한 약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맨발로 걸으면 치유된다고 일반화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야. 그것은 마치 한 종교 집단의 이야기나 다를 것이 없네. 그 친구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저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좋은 의사 선생님은 암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치료의 순서라 여긴다. 평생 약 40년 의사로서 환자의 처치를 해온 당연한 결과기도 할 것이다.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의 처방에 따라 치유된 사람도 있고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환자는 반드시 약으로 치료한다는 무서운 고정관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다. 즉 맨발로 걸으면 위의 접지 이론의 근거, 암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는 소리는 그에게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귀를 아예 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가 지독한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여 저자가 맨발로 걸으면 좋다 했더니 그도 매일 혼자서 맨발로 걷고 있다고는 하였다. 그런데 맨발로 걷고 나면 졸음이 와 잠깐 낮잠을 자고 나면 또다시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낮에 맨발로 걷지 말고 저녁 먹고 난 후에 가능하면 집 근처의 흙길을 찾아서 맨발로 걸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까치발 걸음으로 걸으세요. 까치발 걸음으로 약 1시간 걷고 나면 잠을 푹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에게 약 처방을 해주는 의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불면증 치료의 권위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의사로부터 2가지 약을 처방받고 있고 그 덕에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자가 약을 맹신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그 약에 중독이 되어 평생 그 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맨발로 본격적으로 걸으면서 특히 밤에 까치발 걸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약 안 먹고 잠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여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무슨 소리를 하세요. 불면증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선생님의 처방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자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병에 걸렸으면 무조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야 치료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확고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역시 다른 이야기에는 아예 길을 닫았다. 어쩌면 과거 30년간 신경과 약에 중독되어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던 저자의 또 다른 해온의 과거를 연상케 한 가슴 아픈 현장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이 메디컬라이제이션이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는 몸에 조그마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마치 출근하듯 병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 의원에 가서 침 맞고 뜸 뜨고 약을 지어 먹고 하는 일들이 일상의 한 생활 패턴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한 일간 신문에 이제 병원비 걱정은 싹 지우세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광고를 실은 적이 있다. 몸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 비용을 국가가 다 대주겠다는 광고였다. 거기에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병이 들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한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깨어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